전주방송이 연속 보도한 완주군 의원 일가족 공무원 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가 체육 특기생을 받아달라는 도 의원의 요구를 거절해 보복성 감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 13억 원을 들여 지은 한우식당이 운영 사업자를 찾지 못해 빈 건물로 방치되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거의 이용되지 않고 사후 관리나 실태 조사도 겉돌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경찰이 이달부터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주방송이 연속 보도한 완주군의원 일가족 공무원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채용 비리 수사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완주 한 군의원의 아들이 완주군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졌습니다. 그 뒤 해당 군의원의 재무는 물론 며느리도 완주군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의원이 의원직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경찰이 일가족 공무원 채용 문제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일가족을 공무원으로 만들기 위해 압력 등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때 관련된 그 서류 일체는 지자체 지금 요구해서 지금 받은 상태고요. 그때 담당 공무원하고 실무자, 과장을 앞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이달부터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채용 비리 수사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온갖 의혹과 소문이 파다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경찰에서 조사를 시작을 한 김에 앞으로 이제 이런 의혹들이 없게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미 일부 관련 공무원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가 체육 특기생을 받아달라는 도의원의 요구를 거절해 보복성 감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구 체육 특기생을 육성하는 군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8월 전라북도 최인정 도의원은 학교 측에 전화를 걸어 진학을 앞둔 골프 특기생 한 명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골프 연습장과 지도 교사가 없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학교는 한 달 뒤에 전라북도 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근 3년간 시설비 관련 예산과 집행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또 학교장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정기감사에서 별다른 지적이 없었는데 또다시 감사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측은 도 의원의 요구를 거절하자 감사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보복성 감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다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받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만 출석 요구를 하고 저희 학교만 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최인정 도의원은 골프 특기생의 진학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보복성 감사는 아니라는 해명입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현실과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바라보는 또 이상적인 정책과는 분명히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출석 요구를 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 와서 같이 소통하자고 하는 것인데 전라북도 교육청은 중학생 체육특기생의 진학은 9월에 신청서를 받아 한 달 뒤에 고등학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현역 도의원이 특정 체육특기생의 진학을 위해 굳이 직접 나서야 했는지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기만 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무주군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한우식당을 운영하겠다며 수십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습니다. 냉장고와 집기까지 다 들여놨지만 운영하겠다는 사업자가 없어 문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무주군 만남의 광장에는 비어있는 두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완공된 이 건물은 무주군이 정육식당을 염두에 두고 건립한 겁니다. 냉동 냉장 시설은 물론 주방 도구도 들여놓고 손님용 테이블까지 갖췄습니다. 13억 원이나 들여 건물을 짓고 내부 시설도 갖췄지만 시설을 운영할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 계속 놀리고 있습니다. 좀 아주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이거 하려고 볼까? 또 고깃집을 한다는 것 같은데 2층에도 뭐 테이블 다 돼 있는 거 보니까. 바로 옆 건물도 역시 텅 비어 있습니다. 공방으로 사용된 건물을 2014년에 리모델링해서 식당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운영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건물은 지금 한 4년 돼가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가 한식당이라고 들었는데. 무주군은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어죽식당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세 차례나 실시한 공모가 모두 유찰됐습니다. 전통 식품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업체들이 신청 안 한 겁니까? 예, 그렇죠. 1차, 2차, 3차다. 예. 처음부터 수익성과 운영 주체 등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건물부터 짓자는 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주시가 다양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용되지도 않고 사후 관리나 실태 조사도 겉돌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에 개설된 전주 이폐기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건축 폐기물을 처리할 때 스마트폰으로 배출 신고서를 작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앱을 다운받아 그대로 유지하는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않고 아마 여기 자체 서면으로 아마 할 거예요. 굳이 이 앱을 사용하지 않고 구청에 와서 신고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이 스마트폰 앱은 지난 6월부터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운영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실제에 와서 신청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2015년에 전주 시정알림이 애플리케이션이 개설했지만 사용자가 적어 지난해 중단됐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예약 서비스인 전주시 이지콜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건수는 150건이지만 유지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 1억 8천만 원을 들여 전주를 홍보하는 한바탕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지만 현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건수는 50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앱과의 중복성 여부를 사전에 필터링하고 개발된 앱을 사후에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전주시 애플리케이션만이 제공할 수 있는 뚜렷한 기능이 없고 유지 보수 예산이 전혀 없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은 과감하게 폐지 통합하는 개선 방안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늦은 밤 고열로 신음하는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간 경험 있을 텐데요.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기반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의 한 대형 병원입니다. 이 병원 수학과는 평일은 밤 11시, 휴일에도 오후 6시까지 1년 365일 운영합니다. 늦은 밤이나 휴일, 아픈 자녀를 안고 발을 굴러야 하는 부모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시설입니다. 특히 애들은 밤에 열이 뜨거든요. 그때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가까운 병원이 여기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 같은 달빛 어린이병원은 도내 단 한 곳뿐입니다. 전라북도의 박재만 의원은 군산과 남원, 진안의료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한 공보의를 배치하면 이런 의료 혜택을 더욱 확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라북도가 특별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라북도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박 의원은 이들 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면 출산 환경도 한층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출산율 1위를 도맡아온 전라남도는 해남의료원에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설치해서 산모들의 부담을 많게는 사설시설의 6분의 1 수준까지 줄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보다 아이를 마음 놓고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인구 절벽이 현실이 된 전라북도에서도 주의 깊게 되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실습 나온 여대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아왔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대생 3명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실습기간 3개월 동안 LX 공사 직원 3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과 성추행을 받아와 지난 6월 LX 공사 성희롱 고충 상담원에게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인 성희롱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해당 관계자들은 1개월 감봉 처분에 그쳐 징계 절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조배숙 의원은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익산 석산 복구지의 불법 폐기물로 발생한 침출수 2만 톤을 정부가 즉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오염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에 따라 불법 폐기물을 해당 업체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체가 이행하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과 조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환경오염을 막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가 행정 대집행으로 즉시 오염원을 제거한 뒤 해당 업체에게 비용을 징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내 농장 4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의 대사산물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돼 폐기 조치됐습니다. 피프로닐 설폰의 잔류 허용 기준은 킬로그램당 0.02mg이며 도내 농장 4곳의 검출량은 0.03에서 최고 0.09mg으로 건강에 위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피프로닐 설폰은 피프로닐이 체내 대사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물질로 지난달부터 살충제 검사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전북은행이 전북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제2회 사회복지사 힐링데이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잠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의학 특강과 공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사회복지사가 힘을 내야 많은 소외계층도 행복해진다며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아들 명의로 사들인 땅에 소방도로를 내 땅값을 올리려 한 의혹을 사고 있는 정읍시의회 A 의원과 이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읍시 상동에 아들 명의로 1,3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허가 없이 형지를 변경한 혐의를, 정읍시 공무원 4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등교하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3년,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학교에 가던 여중생을 주차장으로 유인한 뒤 여중생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낮 12시에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는 오후 5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4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은 15도에서 18도로 포근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오후부터 밤 사이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